저희는 지난 영상에서 5시간 워크숍의 결과를 얘기하려고 후속 편집이 남아있었는데요. 2주간의 정치권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그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5시간이나 회의를 했는데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중요한 결정들 또 결심했고 맞아. 그다음에 그 전략도 잘 변경했고 그치만 그 5시간 동안 저희가 찾아낸 아주 중요한 키워드와 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 우리의 스피릿과 그 마음은 결심은 남아있다. 다시 정하고 하느라고 몹시 지쳤다. 맨날 영상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지쳤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솔직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음 주에 저희 워크숍 가요. 저희가 15일부터 17일까지 강릉으로 워케이션을 갑니다. 바다 보면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중요한 얘기도 평소에 못했던 것들도 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바다 보고 또 다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드래프트 2024에 지원해주신 후보자분들을 거의 대부분 한 분씩 다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 물어보냐, 뭐 확인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정치인으로서 자기 언어와 자기 의제가 있는지를 꼭 여쭤봐요.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게 저희가 2, 3주 만에 5시간 회의가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되게 다양한 변화 안에서 사실 자기 기준에 따라 매번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기반이 있는 분인지 그런 거 여쭤보고 그다음에 드래프트 후보자로 함께 했을 때 드래프트 죄송 그냥 웃기잖아요. 말 안 해. 드래프트 2024 후보자로서 잠재력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성일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리더로서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탐색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뉴에이지 메이트의 셀프 진단 역량 체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체크해주신 거 기반으로 실제 경험들이 어땠는지도 되게 많이 여쭤보고, 그다음에 그분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캐릭터, 혹은 키워드, 강점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경험이나 전문성을 정치 안에서 실현하실 때 또 고민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또 정무적이거나 정치적 상황에 맞게 어떤 부분들을 더 미리 고민하거나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거나 상의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좀 텐션을 올려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난번 5시간 워크숍에서 그때 딱 마음먹은, 딱 가기로 한 어떤 결심이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레는 장면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혜민님이 정치 사랑론자시잖아요. 사랑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정치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 사실 우리도 처음에 뉴에이지를 시작할 때 약간의 짜증과 화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거 너무 짜증나고 답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빠르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행착오나 그 벽에 부딪히는 정치인들한테도 우리가 초당적으로 동료가 되어서 서로 도울 수 있다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거는 입장에서 진짜 그지 같지 않냐? 이거 바꿔야 되지 않아? 라는 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되게 많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종류의 집요한 사랑인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세계 혹은 사회 혹은 우리가 일상을 가꾸는 관계 안에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투고 화도 내고 그리고 바꿔보기로 결심도 하는 건 계속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태도 자체도 미움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이야기하고 바꿔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다퉈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되게 사랑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랑이 많아야 지치지 않는 일이구나를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잘 몰랐고 그리고 막 뉴에이지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인류애가 정말 많으시네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요?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들었던 게 아, 이런 얘기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막 전파하고 싶거나 막 정치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보다 아,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한 이상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일을 잘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거구나. 사실 업계나 직무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태도 같은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정치 산업 안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역할을 할 거면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충분해지게 지치지 않게 그냥 웃긴 얘기도 자주 하고 농담도 하면서 재밌게 해야지 이 마음이 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뉴에이지 안에서의 일하는 일 잘하는 태도 같은 느낌이 저희한테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요 며칠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의 마음이 소진되셔서 이미 정치 뉴스를 안 보고 계실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 뉴스를 굉장히 꾸준히 많이 보는 상황에서 아, 사랑이 점점 닳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함께 더 나아지겠다는 마음의 신뢰가 있어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잘나기 위해서 남을 밀어내는 거? 그거는 사실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회를 더 사랑하거나 함께 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 그 싸움을 계속 보는 게 그리고 뭔가 가치를 지향하거나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술적인 정치의 어떤 이합집산만 반복적으로 보는 게 너무 좀 지치는 거예요. 지친다는 게 마음이 지치고 못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어떻게 해야지 더 커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결과로 가든 이제 뉴에이지가 하는 일은 언제나 타임라인에 듀데이트 있는 일이다 보니까 남은 5개월 동안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우리의 어떤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자산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뉴에이지가 하는 일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대를 청하고 그걸 모아서 앞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딱 끝났을 때 에이, 요만해서 안 됐네요가 아니라 우리가 요만한 걸 이만큼 만들어 봤으니까 이만한 게 이후의 변화에도 확실히 더 큰 자원이 될 거예요 라는 결과를 남기고 싶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떤 언어를 혹은 어떤 자산을 남기는 방향으로 또다시 제안해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마음을 사람들한테도 전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웃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UAG를 하면서 어쨌든 다른 회사에 다닐 때랑 가장 다른 점은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막 모든 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공동체에 뭘 남길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점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냥 저희가 뭐 예를 늙은 사람 다 저리 가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저리 가 싫어. 저래서 역시 막 젊은 사람이 필요해라고 저 상대를 헐뜯으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네거티브를 하는 게 기존 정치에서 가장 잘 통하는 문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형태의 어떤 미움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되게 쉬운 감정이잖아요. 내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이 왜 나쁜지만 잘 찾으면 되고 성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서 그거를 이제 들어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되게 단순한 감정인 건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미워하지 않고 복잡하고 누군가는 이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기존 정치에서 잘 쓰는 문법을 좀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정치의 장면을 좀 보여줘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뉴에이지를 보고 가끔 이상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뉴에이지가 뭐 예를 들어 되게 좋은 결과를 멋지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 뭐 저기 기성 정치인들 되게 욕해서 만들었어 아니면 깎아내려서 만든 장면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뭔가 어쨌든 뭘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계속 이걸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뉴에이즈가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성과가 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까지 갈 수 있을지 될 만한 전략을 막 찾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상적이라는 걸 수도 있고 이게 한편으로는 더 어떻게 하면 이 자체가 기존 정치에 당연했던 큰 균열을 낼 수 있을까? 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약간 요즘 저의 성장통 같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의 결과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장기적인 낭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근데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하니까 굉장히 기존 체제에 확실하게 균열 내는 그런 파워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일인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저희가 낭만적으로 이기면서 어떻게 확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의 지금 중요한 화두는 사랑이다. 이제 곧 후보자 명단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나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포기할 수 없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1월이 되고 내년이 되면 실제로 그럼 정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후보들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에 몰입하고 있는 다양한 동료들 특히 유권자, 뉴에이저 함께하는 분들도 다 모여서 공간을 열어 젖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되게 강력한 힘이라고 설득할 수 있으려면 그게 어떤 형태의 뭐 메시지로 쓰여져야 힘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연말에 이 사랑이란 키워드로 뭔가 후원 캠페인을 어떻게 풀어볼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막 문장을 막 나눠보기도 했는데 그걸 뭐 하나의 문장으로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왜 사랑이라는 게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인가 그러니까 왜 러브 이즈 파워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주는 강릉에 워크숍을 가고 또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캠페인이 있을 거고 또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온라인 캠페인, 후원 캠페인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또 후보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고 올해 한 해를 잘 오므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방향을 좀 잘 만들어 갈 텐데 연말에 약속도 많고 캐롤도 들리고 바쁘겠지만 사랑도 해야 돼. 그 안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같이 넘어가다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믿어보고 싶은 사랑이 뭔지 같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뉴에이즈가 얘기하는 정치 안에서의 낭만이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득바득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이기고 싶은 전략은 또 뭐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 10일에 모두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하는 되게 닫힌 전망에서 어떻게 열린 결말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